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키하고 체중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키는 69, 68, 69 정도 되고요. 예, 68, 9 정도 되시고 예, 예. 몸무게는 60kg 정도요. 60kg 정도. 날씬하신 체형이시네요. 예, 예. 보통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데 서서 많이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그 혹시 한 2년 정도 전서부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2년 정도. 예, 예. 예, 그 이전에는 이 유사한 증상이 뭐 간헐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서 전화를 예, 예.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간헐적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통증 증상이 좀 있으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 전에 이제 요즘은 출장 나갖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일을 좀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예, 예. 동작을 좀 반복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도 간헐적으로는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긴 하겠네요. 약간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심하진 않으셨고 병원에서 2년 전에 예. 그 뭐 척추 쪽에 4번 척추 쪽에 손상이 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예. 손상의 구체적인 진단명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기억되시나요? 약간은 기억나는데 무슨 염증 같은 게 이렇게 있다는 거 글로 얘기. 뭐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그런 뭐 신경학적이나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고요. 예, 예. 예, 그러시군요. 혹시 한방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이나 치료를 좀 받아보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한의원이라도? 한의원에 가갖고 침은 맞아봤어요.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한 이틀 정도 받고. 이틀 정도요? 예, 예. 안 받았어요. 굉장히 짧게 받으셨네요. 예, 예. 혹시 지금 무릎이나 등 쪽으로도 좀 같이 통증이 병발되고 있으신가요? 무릎은 안 아프고요. 무릎은 괜찮으시고? 무릎은 괜찮고,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예, 예. 그쪽, 붕댕이에서 바로 밑에. 예. 거기서 허벅지 부위가 조금 땡겨요. 땡기는 경우가 있으시고. 예, 예. 그 등이 좀 굽어 있거나 제가 이제 진찰을 하고 예, 있는 예. 상황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형상학적으로 걸어갈 때 여쭤보려고 조금 굽어 하는데요. 있어요. 등이 좀 굽어 있지는 않으세요? 굽어 있어요, 지금. 등이 굽어 있으세요? 똑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예, 걸을 때도 허리가 아프니까 굽어 그렇게 해주면 조금 편하고요. 그러시군요. 잠 잘 때도 예, 똑바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평상시 사람들이 편하게 자잖아요. 예, 천정복 이렇게 발을 편안하게 쭉 펴고. 숙면을 좀 못 취하시는 상황이시겠네요. 예, 그러면 옆으로 해야지 잠이 좀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시겠네요. 그건 좀 편해져요. 혹시 병원에서 거북목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고 어깨가 좀 이렇게 보니까 왼쪽 어깨 부분이 좀 아프다고도 말씀을 예. 주셨는데 예, 예. 양쪽 어깨 그 견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예, 그 예. 양쪽 어깨가 혹시 이렇게 좀 비대칭해 있다 이런 느낌 받으세요? 약간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있으시고요. 그 옛날부터 혹시 있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 어깨가 좀 비대칭하고 왼쪽이 있다. 조금 아프거든요, 지금. 예. 오른쪽은 괜찮은데, 예. 왼쪽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약간 기울어진 상태예요. 왼쪽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왼쪽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옷 상황이시고. 입었을 때요. 예.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예, 느낌이 있으시고 예. 간호사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아니, 적이 의사 있으시고.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좀 꼬고 앉으시는 좀 이렇게 습관이 있으세요? 다리를 꼬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실 때 다리를 꼬는 거 아시죠? 다리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그런 거는 꼬고 별로 없는데요. 그런 일은 별로 없으시고 예, 예. 양반 다리를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과도하게 많이 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시고요. 예, 그 전에 제가 선수 생활하다가 축구도 해보고 스케이트도 많이 타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옛날에 했던 게 너무 무리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갖고 그 허리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 운동 선수 생활을 좀 하셨던 상황이셨네요. 예, 그리고 스케이트 타다 보면 허리가 완전 90도 거의 각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타셔야 되니까. 예. 그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허리에 좀 무리가 좀 많이 되셨겠네요. 또 이제 선수 생활 하셨으니까 운동량 자체도 좀 많으셨을 거고, 예, 예. 훈련량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그런 동작을 반복하시고, 앉기보다는 서 계신 동작을 또 많이 수행을 하시고, 예.
그래요. 이제 병원에서는 척추에 이제 손상이 있다 뭐 그러면서 따로 이렇게 구체적인 진단명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들으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특별하게 뭐 염증 소견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염증 소견이 좀 뭐 일부 있는 것 자체가 물론 통증의 원인일 수 있는데 그 염증을 만든 또 더 근본적인 자세적 인자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골반이라든지 엉덩이 주위 아니면 고관절 주위에 좀 이따 다른 우리 박사님들도 다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 연부 조직,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조직이 있어요. 뼈 말고도 예, 예. 뭐 중둔근이라든지 대둔근이라든지 이상근이라든지 소둔근 예. 같은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힘줄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이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운동 환경이라든지 자세적인 과부하로 인해서 그런 연부 조직이 틀어짐을 통해서 신경 압박 현상을 통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직업적인 과부하도 또 이제 옛날에 선수 생활에 있었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요런 현재의 상황을 야기시킨 원발적인 인자가 되지 않을까. 뭐 직접적인 인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지금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통증은 특별히 아직은 없으시다고는 하셨는데 예, 예. 이게 그냥 아예 뭐 치료하더라도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빠른 어떤 회복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해서 치료를 좀 방치하시면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연세가 아직은 이제 중년의 연세이신데 60대 70대 넘어가시면 이게 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깨로만 이제 허리 뭐 엉덩이라든지 어깨 주위에만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등의 통증으로도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되니까 꼭 한방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시는 게 좀 권유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하체 비만 같은 거는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행순환 장애도 많이 일으키게 돼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 자꾸만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이 되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꼭 가셔가지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침 치료를 지난번에 이제 한 2번 정도 이틀 정도 예.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틀이면은 너무 적은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정기적으로 침 치료나 뜸 치료나 약물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이 침에도 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약침도 있고 봉침도 있고 봉약침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또 이제 허리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나 치료 같은 거를 통해서 연부 조직 틀어짐을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의원에는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예, 예. 가까운 한의원 꼭 방문하셔가지고 진찰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 정형외과는 그 바로 저기 사진 찍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저기. 예, 정형외과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정형외과에서도 지금 한 2년여 정도 치료를 받아보셨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예. 양약 처방도 받고 이번에 한번 한방 치료를 한번 병행을 해보시거나 한방 치료로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드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네, 이분께서 스케이트도 오래 타시고 그리고 운동도 오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깨도 왼쪽 어깨가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체형을 보면은 체형이 많이 틀어진 것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특히 이렇게 스케이트에 이렇게 제가 약간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동계올림픽이라서 스케이트라든지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 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굽힌 자세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그 위치상 이렇게 빙상을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체형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는데요. 체형이 보면은 오른쪽 쇄골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왼쪽 어깨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형의 이렇게 변화가 관찰이 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어깨 쪽에 견쇄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특히 이분께서 어깨 관절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견쇄관절 염증이 동반되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깨는 총
세 가지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완골, 그리고 뒤에 견갑골, 쇄골 세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네 가지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견갑상완관절, 그리고 견갑골하고 쇄골이 이루어진 견쇄관절, 그리고 쇄골과 흉골이 이루어진 흉쇄관절, 그리고 뒤쪽에 늑골 쪽에 붙어 있는 견흉관절이라는 관절이 있는데요. 이 견쇄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뒤쪽에 있는 견흉관절의 움직임을 견쇄관절이 제어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근육이 붙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대의 안정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오해쇄골인대가 굉장히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세히 뒤틀림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넘어진다든지 하는 손상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 벌어집니다. 특히 오해쇄골인대 쪽이 간격에 따라서 이 급수를 총 세 가지 급수로 나누거든요. 뭐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2급 정도까지 한 1cm에서 한 1.5cm 정도 이내로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한 1cm에서 1.5cm 정도까지는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툭 튀어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만지게 되면은 극심한 통증을 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팔을 움직일 때는 오히려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입는다든지 위에 있는 것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 동작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을 가로지르는 동작, 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 팔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했을 때 반대쪽 어깨 쪽으로 향해서 가로지르는 동작 끝에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크로스암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크로스암 테스트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학적 진단으로 진단을 해봐서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혹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깨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깨가 굽어 있고 어깨가 비대칭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어깨를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고 그쪽으로 어깨가 많이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왼쪽에 견쇄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왼쪽으로 돌아서 누울 때 많이 통증이 있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기 힘든 통증이 있어서 이 부분은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허리를 진단해 보지 않아서 이분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체형이 많이 굽었고 50대 이상이고 체형이 많이 굽은 상태에서 계속 허리를 좀 굽혀야지 좀 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에 많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젊은 연령층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도 통증에 경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히게 되면은 훨씬 더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걷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파행보행이라 그래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터질 듯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다지 파행보행이 크게 많이 관찰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께서는 척추관 협착증과 어깨의 견쇄관절 염증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추나요법과 약침, 봉침 치료를 통해서 어깨, 허리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동안 선수 생활과 여러 가지 체형의 변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일단 그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같이 아픈 동시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골반이 약간 틀어진 이런 상황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과 척추와 어깨뼈는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기울어진다든지 해서 어깨가 같이 아플 수가 있고요. 어깨가 아플 때는 사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느냐, 안 그러면은 팔을 움직이거나 어깨를 썼을 때 통증이 생기느냐,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게 꼭 손이 저린 게뿐만 아니고 어깨가 통증이 같이 온다든지 이런 게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깨 관절 주위에 저맥낭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인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근육이라든지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팔을 쓰거나 어깨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찜질을 했을 때 통증이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긴장이 돼 있다든지 어깨가 약간 이렇게 틀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육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은 어깨 쪽에서 아까 이렇게 소리 돌릴 때 소리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는 앞에 이제 조혜림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관절이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이 돼서 소리가 나는 건데, 대체로 보면 이두근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저맥낭에 염증이 생기면 조직이 부풀어서 커지기 때문에 움직일 때 마찰이 돼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견갑골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완 골두 이 부위도 이제 마찰이 잘 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부딪혀서 소리가 잘 나는데 어깨 그 소리가 나는 그런 원인 중에서 아까 그 조혜림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과 그 견봉 돌기 사이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 상태가 되는데 팔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돌리거나 팔을 이렇게 드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 부위가 굉장히 부위가 다시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위 조직들이 눌리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 되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쪽 근육이라든지 인대에 있는 그런 염증을 침이나 약침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환자분은 나이가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데 이 연령대에 가장 흔한 어깨 질환으로 오십견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깨 쪽에는 회전근개라는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그런 근육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그 어깨에 석회화가 되고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일종의 그 팔을 많이 쓰거나 했을 때 퇴행성 변화로 오는 것이 오십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오십견은 제일 흔한 증상이 일단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어 있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지가 않고, 그래서 당연히 팔을 움직였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머리를 감는다든지 머리를 빗는다든지 옷을 입을 때 팔을 이렇게 들 때 팔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제한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도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십견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 이외에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처음에 흔들흔들해서 추운동을 해서 이게 조금 관절이 조금 움직이고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손가락을 짚어서 팔을 더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팔이 올라간다든지 팔을 움직이는데 별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제일 크게 호소했던 증상이 아까 허리 통증이라고 하셨는데, 허리 통증 중에서도 이제 골반 쪽, 아까 엉덩이 위쪽 부분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스케이트도 타시고 운동도 많이 하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양재원 원장님은 그 협착증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볼 수 보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아까 틀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그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골반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틀어지거나 약간 틀어지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소둔근이라든지 중둔근, 그다음에 대둔근, 이상근 같은 근육이 한쪽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면 그 근육 사이로 신경과 혈관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근육이 눌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뒤쪽으로 허벅지 뒤쪽으로 약간 저린다든지 엉덩이 부위가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방산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침 치료나 일단 다른 치료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근육을 찾아서 일단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은 이게 짧은 시간에 틀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놔도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나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이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골반을 원래 위치로 잘 맞춰주면은 이런 치료가 오래 받았을 때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지 않고 통증이 없이 이런 상태가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깨 쪽도 당연히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양지원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깨 관절은 다양한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쇄골과 견갑골, 상완골과 함께 흉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학적 검사라는 것은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를 들어보세요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양쪽 어깨를 함께 움직여 본다든지 혹은 팔을 들어본다든지 의사가 힘을 주어서 환자가 그걸 밀어보게 한다든지 다양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어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절들이 잘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청자분께서 왼쪽 어깨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은 견쇄관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견쇄관절은 어깨 관절 복합체 여러 가지 관절들 중에 하나인데 복합체라고 생각해 보면 관절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이고요. 이 한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 같이 복합 관절로 되어 있는 곳은 어느 한 가지 관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국한돼서 치료하는 것은 안 되고요. 두세 가지 관절을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돌리면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할 때 충돌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아서 일컫는 말입니다. 네,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이 소리만 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어깨 질환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견봉하에 있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석회화 건염이 있다든지 혹은 잘 많이 겪으시는 것처럼 회전근개에 건염이 있거나 파열이 있을 때 충돌 증후군은 그 결과에 의한 것으로 충돌 증후군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상완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완골은 이제 위팔뼈인데요. 어깨를 내가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위팔뼈를 같이 올리게 됩니다. 이제 어깨를 다시 내리게 되면은 위에 팔, 이 팔이 같이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내리는 근육이나 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깨 관절은 상대적으로 좁아진 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약환의 근육들도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시청자분께서 온찜질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찜질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찜질은 이제 40도에서 45도 정도 짧은 시간 30분 이내의 간격을 두고 이제 피부에 대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피부에 대면은 아무래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게 된다면 그쪽으로 혈액과 함께 영양분, 산소 등 조직의 손상을 약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또한 이제 염증이나 노폐물들이 생겼다면 그것들을 잘 배출시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온찜질과 냉찜질을 잘 헷갈리시게 된다면 그 부위에 열감이 있는지 뜨거운 느낌이 드시면 열찜질, 온찜질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체온보다 약간의 높은 온도,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해주시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제 허리 통증에서는 요방형근과 기립근이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요방형근 같은 경우에는 허리 골반뼈와 허리뼈 사이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근육인데요. 이것은 어느 쪽이 아프냐에 따라 엉덩이와 허리,
이제 통증을 주는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이 요방형근을 스스로 집에서 치료하시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제 이것을 손상시켜주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방형근은 비틀어주는 동작에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시거나 혹은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 계시는 경우 혹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비틀어서 물건을 주워 올리는 등 이런 동작들을 통해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 요방형근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서 첫 번째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할 만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요거 더 다치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기립근, 이제 스케이트 타셨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허리 쪽을 많이 구부려서 쓰셨을 것 같은데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에는 뭐 자전거나 달리기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 자전거나 달리기 운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데 이제 적절하게 운동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통증이 심하시거나 하시다면 자전거 타는 거나 달리기 역시 전문적인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